네, 인공지능 수학교육 그리고 정사 세션의 과장을 맡은 나돌리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총 4개의 논문이 발표가 될 텐데요. 각자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그 순서가 있고요. 맨 처음엔 제 논문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영육 박사님, 그 밑으로 박동혁, 유광희 이렇게 이제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맥시멈 15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5분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 저는 가장 중심의 초등학교 수학 진단평가 자료 개발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적용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팬데믹 상황 후에 그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활용도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수학 수업에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거나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제공하는 데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이제 위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수학습에 결손이 발생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학습 결손들이 통해서 수학 포기 학생이라고 그러는 이제 소포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툴하고 이제 자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수학적인 개념과 어떤 그 계산 능력이나 아니면 공식을 적용하는 능력 등을 툴과 자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고, 설명드린 것 같이 공식의 이해, 적용, 이런 것들, 계산 능력들이 잘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초등학교의 수학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계산 능력들을 많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위 학년이나 아니면은 중등학교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이제 것들이 좀 생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 쪽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수학적인 개념과 이게 수식적으로 연계된 기초 개념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들도 이렇게 많이 습득을 현재 교육과정에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수에 대한 감각이나 계산 능력, 수학적인 발견, 규칙과 패턴의 이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툴하고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정중심 평가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이제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업과 평가의 개선에 강점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세 번째 항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교육부에서는 학생 자가 진단 및 교사 피드백을 포함한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수학 학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을 좀 보면은 이제 학생 간의 성취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수학 수업이 동일한 학년 또는 학급 내에서 동일한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맞춤형 수업이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구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도움을 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학 교육 및 수포자 그를 위한 초등 수학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평가 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 개발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과정 중심이라는 키워드와 올라간 학습 플랫폼의 적용이라는 키워드를 이 연구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좀 제공할 수 있을까? 맞춤형 피드백을 정하기 위한 그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활용에 관한 시사점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두 가지로 과정 중심의 온라인 수학 진단평가 자료 개발 방향이 어떠한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했고, 두 번째는 형성적인 기능과 진단적 기능을 포함한 초등학교 수학 진단평가 자료의 구체적 자료 예시가 어떤 것인지, 물론 이제 연구를 통해서 형성적 기능과 진단적 기능이 좀 필요함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의 구체적인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자료의 개발 범위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비와 비율 단원의 6차시 분량이고, 이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수학의 위계성을 고려할 때에 6학년의 과정에서의 진단 자료를 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위 학년들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고학년의 비와 비율 단원을 정했고, 또 이제 이 비와 비율 단원을 수학 연산 영역에 들어가는 단원으로서 중학교 수학과 굉장히 연계가 중요한 단원이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 파트를 초등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중학교에서 1학년 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 함수나 확률의 통계 영역의 문제 해결을 할 때 배열 개념이 또 기초적인 툴과 자원으로 활용된다라는 그런 연계성 측면에 때문에 범위를 설정하게 됐고, 연구의 절차는 자료 개발 검토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6인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이 초등학교 교사 4인, 초등학교 교감 1명, 그다음 수학교육과 교수 1명 이렇게 구성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진단 자료를 총 3개월간 개발을 한 것이고, 미팅은 4회로 했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타임테이블, 일정표를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맨 첫 번째의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먼저 진단평가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또 진단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의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또 학습 위기를 고려한 진단평가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협의회에서는 진단 자료 샘플을 개발, 그 샘플 개발은 사실 그 앞에 한 일주일간 텀이 있는데 그 텀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와서 회의를 실시한 거고, 샘플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진단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 제공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협의를 했고, 그리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 때에는 이제 쭉 이제 그 텀 동안 이제 진단 자료 초안이 개발이 된 것이고요. 개발을 하고 초안을 확인하고 개발을 하면서 어떤 논의되는 사항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수정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교차 검토가 이루어졌거든요. 저 기간 안에도. 그래서 교차로 검토한 의견들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최종안을 개발하는 데는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안은 개발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항에 마지막으로 오류가 있는지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교차 검토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한 자료가 개발이 됐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과정 중심이라는 키워드와 또 온라인 진단 평가 자료라는 측면에서의 자료 개발 방향이 무엇이냐. 이제 논의된 바에 의하면 학습의 과정을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 객관식 문항이 아닌 주관식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도출을 했고, 또 채점 절차와 수고를 좀 줄여야 현장 적용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조항식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이제 서술형 주관식보다는 단답형 주관식으로 출제하면서 이 문항의 학습 과정을 파악하기 용이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물론 이제 서술형 과정을 다 쓰면 학습 과정이 잘 보이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은 AI가 만약에 확장이 돼서 인공지능이 그걸 이제 서술 과정을 뭐 학생이 여러 가지 필기체에 하도록 하는데 그걸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과도기 형태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수학의 실생활 맥락과 함께 이제 그 완성형으로 가면은 조금 수월하게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또 채점도 빠르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과도기 형태로 이러한 문항의 샘플을 다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에 싣기 전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학습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탑재가 다 되죠. 그것들의 어떤 그 원본을 보시면 맨 처음에 위에 박스로 이제 되어 있는 노란색 박스가 결국은 이 어떤 해당 차시에 중에서 어떤 일부의 학습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요 성취 기준의 도달을 위한 형성적 기능을 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아래 1-1과 2, 1-3 같은 경우는 이 형성평가를 치고 나서 여기서 학습자가 제대로 통과를 못했다고 판정이 되면은 좀 더 하위 문항들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걸러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단적 기능을 하는 위계 문항들이 아래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개발 시 구체적 개발 사례니까 앞에 그 그림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이 수학 진단 평가 자료라는 것은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형성 기능을 하는 저 위에 있는 문항과 그다음에 상위 문항과 하위 문항까지 내려오면 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아래에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위 문항을 풀었는데 해결이 계속 안 된다 그러면 교정 자료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새롭게 이제 배운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프로세스가 이제 띄워주면 교정 자료를 보고 나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평가 문항을 줘서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재평가 문항을 하고 재평가를 풀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상세하게 해설을 또 다시 띄워줘서 고정학습이 또 가능하게 도와주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시딩이라 지금 이걸 적용한 상태는 아니고 한참 문항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에 막 탑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서 과정 중심의 수학 진단 평가 문항, 또 고정 자료, 추천 문항의 제시 등을 아우르는 것을 이 자료 개발의 어떤 범위로 뒀다는 것이고, 진단 평가 자료는 1차시 분량의 수학 수업을 기준으로 형성적 기능을 하는 평가 문항과 진단적 기능을 하는 평가 문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의 어떤 큰 결과물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 개발 방향은 반드시 이제 이 문항 안에 형성과 진단의 기능으로 포함해야 되고, 시점의 정확도 및 간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는 세 가지의 큰 요소들이 있다. 제언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학 학습을 진단하고 고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4차시 진단 자료를 개발하고 교사들에게 그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계속 지금 현재는 문항이 이제 수화 연산 영역에서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다른 영역도 계속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문항이 많이 개발돼야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 활용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세트 문항들도 굉장히 유사 문항도 많이 개발돼서 온라인 플랫폼에 실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된 자료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구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데 현재 이제 교육부에서 요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중단이 돼요. 아주 좀 약간 딜레이가 많이 되고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플랫폼들이 더 많이 잘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걸 쓰려면 국가 주도한 학습 플랫폼 구축이 아주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즉각적인 학생 맞춤형을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이제 이런 보급을 좀 해가지고 이걸 좀 적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하고 어떻게 채점이 되고 피드백을 주는지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머신러닝이나 좀 활용을 좀 해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빨리빨리 채점하고 좋은 자료를 추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성능들을 좀 많이 높이는 것이 이 빠르게 이제 나중에 학습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이렇게 또 이렇게 구축해주고 또 진단 자료도 이렇게 보급해주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